안녕하세요. 18층 변호사들의 이지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6화에서 의뢰인이 찾아오죠. 맞춘석 의뢰인이 찾아왔는데 굉장히 불리한 상태죠. 현재 언론에 폭행을 한 당사자로 가정폭력을 휘두른 유책 배우자가 아닌가. 심지어 아내분이 외국인이에요. 네네. 진기화 씨라고. 네. 좌측 팔골절이라는 진단서까지 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신성한 변호사는 맞춘석 의뢰인은 50견으로 오른쪽 팔을 못 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왜 좌측 팔이 골절이 됐는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는데요. 네네. 이러한 경우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입증하기가 어떤지 좀 알고 계신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왼손이 부러졌다는 거는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폭행을 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부러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꼭 또 오른손을 써야지만 왼쪽 팔이 부러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걸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법정에 가면 그게 만만치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폭력 사건으로 돼 있지만은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칼을 들고 싸웠다던가 아니면 정당방위가 되려면은 폭행 중에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자기가 정당방위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목 뒷부분에 칼 자국이, 상대방이 나를 위협하고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칼을 뚫러가지고 상해를 입은 것이고, 나는 절대 그 어떤 정당방위를 목적을 벗어나서 상해를 가한 게 아니다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목 뒤에 상처가 나려면 아무래도 뒤돌아 있을 때 해야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정황 증거를 합해가지고 현재 폭행이 진행 중인 와중에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 폭행이 끝난 다음에 다 끝난 상태에서 뒤에서 휘둘렀기 때문에 목 뒤에 상처가 난 것이다, 정당방위 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왼쪽 어깨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휘두르지 않으면 왼쪽 팔이 부러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을 해서 이 진술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오른쪽 이제 50견도 사실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죠? 완전히 들을 수 없는 상태도 있고 좀 아프지만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50견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걸로 뭐 진단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화 로펌에서 이 사건을 뉴스에 실어서 그 남편은 여론 및 모든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게 됩니다. 일종의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신성한 변호사는 의뢰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의뢰인이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사람을 때리진 않는다. 그리고 농사 짓기도 힘들다. 나이 50에 돈으로 아내 사고 또 아내까지 때리는 파렴치한 논이 되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런 경우에 뭐 변호사들이 어떻게 의뢰인을 안심시키고자 뭐 하는 액션이 있나요? 글쎄요. 그 드라마에서는 신성한 변호사가 명예를 되찾아오겠다 확언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법조계에서 변호사들이라고 하면 확언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소송이라는 거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100% 장담을 해드릴 수는 없죠. 오히려 실제로는 의뢰인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영역이지 변호사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그런 점에서 심리치료사라던가 심리상담사에게 어떤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시고, 변호사는 현재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이 객관적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아무래도 그 역할을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신성한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심리치료까지 병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8화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는 빠르게 8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